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김모 씨가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려 진술 내용이 왜곡 보도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 사실이 공개되자 압박이라도 하듯 김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언론들은 또 김 씨의 말을 교묘한 방법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한글날은 잘들 보내셨죠? 어제 하루 동안 유시민 이사장의 이 알릴레오와 인터뷰했던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차장의 증언이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 김 차장은 검찰이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을 흘려서 진술 내용이 그 왜곡 보도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언론들의 검찰이 계속해서 그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들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 충분히 그 심증이 충분히 갔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 김 차장의 증언이 구체적인 증언이 더더욱이 그러한 의혹을 사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리고 또 오촌 조카 이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그림이 단순하다라고 하면서 이 정 교수 쪽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김 씨가 이날 그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밝혔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 검찰 수사의 뭐 정당성부터 신뢰성까지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씨는 지난 8일에 공개된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이 평소처럼 일상적인 인사말로 자신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검찰에 진술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컴퓨터 교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사가 나더라. 진짜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자산관리인이고 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검찰에 딱 얘기했던 그 내용이 기사로는 컴퓨터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KBS하고 인터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이 김 씨가 KBS하고 인터뷰했던 관련한 이야기가 검사의 컴퓨터 대화창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검찰이 매우 밀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뭐 어쨌든 남겨 있었고 했다고 하는데 KBS 쪽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인터뷰 전체를 검찰에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KBS 쪽에서도 뭐 난리가 나고 뭐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물론 전체를 다 워딩을 다 전체를 보내진 않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찌됐건 검찰에 확인한 것은 맞고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글쎄 아니 뻔히 본인이 글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인터뷰 자체를 제대로 실어준 것도 아니고 KBS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KBS 측과 유시민 그 알릴레오 측하고 지금 뭐 고소를 하네 마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대로 실어주지도 않고 그걸 또 검찰한테 하자마자 인터뷰를 하고 검찰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막 뜨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그 이분이 조사를 받으러 간 이분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KBS 인터뷰 기사 낸 것 아니다. 검찰 쪽의 이야기를 흘린 것이다. KBS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인터뷰를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검찰의 그 내용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 씨가 KBS랑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조국이 김 씨 집까지 따라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그 검찰의 그 대화창에 떴더라는 거예요. 김 씨가 그때 봤을 때. 조국 교수가 집까지 따라왔다는 건 사실도 아니었고 김 씨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검사창 KBS 측과 뭐 이런 언론과 그 이야기하는 검사 대화창에 검찰 그 인터뷰에 아니 검찰 컴퓨터에 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건지. 아니 집까지 따라왔다는 건 자기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사실도 아니고 따라온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시민 그 이사장은 KBS 취재팀을 향해서 팩트 취재 확인을 꼭 검찰에서 하냐, 검사들만 팩트를 제대로 아는 거냐. 김 씨가 당시에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용기를 내서 정말 처음으로 KBS 측과 인터뷰를 했던 건데 사실 확인을 검찰에다가 하면서 인터뷰 여부를 알게 한 게 이게 취재원을 보호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부터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걸 얘기를 할 수 아니 뭐 이게 검찰에서 뭐 이렇게 한 게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그래 굳이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사실만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던 내용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텐데 이거 뭐 조국이 집까지 따라왔다 뭐 이런 류의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뭐 KBS와 KBS 같은 이런 언론과 검찰의 굉장히 그 돈독한 유착 관계가 조국 장관 이 국면에서 계속해서 있어왔다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하자마자 바로 검찰한테 확인하고 확인인지 뭐 보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이렇게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채로 보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 씨 주장대로 검찰이 진술했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거의 그대로 보도가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유출자가 뭐 이 정도로 도덕한 관계면 당연히 그 유출자가 검찰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 뭐 당연히 형법에서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에 방송돼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편집된 내용이고 그것도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건가. 근데 사실 이 김 씨 방송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데요. 편집을 운운하는 변명으로 이건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언론들도 KBS가 KBS와 검찰이 그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발한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들도 마치 누구 편을 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지적하기는커녕 바로 이 알릴레오 방송이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편집된 것이라며 김 씨가 증거인멸을 했다, 증거인멸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인정했는데 그 내용을 알릴레오에서는 빼고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뭐 주요 일간지들이 그 이야기로 굉장히 뭐 핫하게 다루고 있던데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만 제대로 살펴보면 정말 악의적이게 짜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래요. 김모 씨가 하드에 손댄 건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검찰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인데요. 신문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김 씨가 제가 인정했다.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드를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는데 증거인멸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말도 이상한 이야기에 언론들은 김 씨가 뭐 좀 멍청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정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 라고 대답했다며. 그럼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말 못했다라고 보도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다며 이런 이제 내용들을 실으며 김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한 부분은 알릴레오 편집본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마치 내용만 기사 내용 그냥 제목이랑 이런 것만 보면 이 김 씨는 증거인멸이라고 자기 인정을 했는데 검찰에도 인정을 했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알릴레오 측에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인정한 부분을 쏙 뺐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내용 자체로도 그냥 그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는데 그래도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했다는 김 씨. 그러면서 스스로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말은 못했다. 그게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걸 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전체 녹취록을 보면 기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그 결이 다릅니다. 이 김 씨가 했던 다른 발언들을 보면요. 없애려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거예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바쁜데 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유시민 이사장이 하드디스크 떼온 건 필요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법을 공부했어야 한다. 현명하게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추궁을 하니까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잘 몰랐다는 거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법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동민 당국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외래 교수는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증거인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라고 반문합니다. 이 김 씨의 말이 그게 안 되더라 라는 발언을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검사가 고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끈질기게 거짓 자백을 유도했을 것이다. 그걸 밝히는 게 기자의 본분 아니냐.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하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김어준 씨는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한 보도들을 굉장히 졸렬한 보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리한 것을 빼버리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 갈릴레오가 불리한 것을 빼버린 것이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다라고 얘기하며 분명히 김 씨는 버리려면 버렸다. 하드를 떼서 가져오라니까 이게 왜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경록 씨가 그럴 수 없더라. 법을 공부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드를 탈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되는 거다라는 이제 추궁을 당하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기는 이제 법도 모르고 이러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증거인멸이 맞다. 뭐 손도 안 댔지만 탈착한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 된다. 검찰에서 막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게 맞다.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는 본인이 진짜 다 지워버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정말 이게 아무것도 손대지도 않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막 증거인멸 그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 마치 증거 인멸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릴레오에서는 또 약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뭐 완전 뭐 이 사람의 증언 자체가 거짓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따르면 이 김 씨는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제가 다 없앴을 것이다. 그때 시간도 많았고. 근데 검찰에 가지고 오라는데 그걸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뭐 전혀 감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얼른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삭제부터 했지 않겠어요? 디가오징하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봤나?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증거인멸을 그렇게 대놓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게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정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은데 뭐 버리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시간에도 전혀 뭐 할 생각도 없었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막상 가서 검찰에서 그렇게 하드를 뗐다 붙인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뭐, 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밀려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 뭐 한두 번 보나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언론이 방향을 싹 트는 동안 검찰은 또 이 같은 증언을 한 김 씨를 재차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김 씨의 알릴레오 인터뷰 사실이 예고된 뒤에 김 씨가 근무했던 서울 목동 사무소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압박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김 씨를 갑자기 긴급하게 불러서 조사를 또 했죠. 이날 갑자기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 CCTV 검증을 위해서 사전 합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시점이 공교롭고 그것도 너무 밤늦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수사 자체가 착수 시점부터 굉장히 부적절했고 과정도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 조범동 씨 공소장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정경심 교수를 뭐 구속한 해 만에 그렇게 막 탈탈 털고 뭐 하고 있는데 뭐만 공소장 깠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 다 텅 빈 거야. 이게 대체 뭔가 싶죠. 자산관리인 김 씨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간접 투자 형태라 괜찮다라는 청와대 확인을 거친 뒤에 진행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이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이 표적을 딱 정해놓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짜맞추기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김 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경록 인터뷰 뒤 긴급 심야 조사 보복성 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우 지금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김 차장에 대한 조사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급했으면 이 인터뷰 내용이 지금 나가자마자, 그잖아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은 어제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근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녁 7시에 김 차장을 불러서 심야까지 조사한 것 대체 무슨 이유냐. 뭔가 아주 급히 말을 맞춰야 하거나 급히 입단속을 시켜야 할 뭔가 좀 압박을 해야 할 그죠?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 알릴레오에서 김 차장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안에 검찰 조사의 부당함, 일부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이 진술과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 이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이러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 검찰은 어떤 절차로 김 차장을 불렀는지, 김 차장의 동의이 있었는지, 조사 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뭐 너무 노골적으로, 사실 그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할 때도 그랬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랬잖아요. 압수수색 11시간,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한다는 그 초유의 사태도 너무 노골적이었고, 아니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하는 것도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이번 역시도 그 인터뷰가 이제 딱 하자마자 바로 불편함을 드러내기, 어딜 감히라고 이제 압박이라도 하듯이 바로 심야에 긴급, 아니 뭐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갑자기 불러다가 심야 조사까지 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찔리는 게 많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 이 같은 이 알릴레오 인터뷰 김 씨의 증언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언론들은 다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검찰의 보복성 수사, 이런 것은 쏙 빼놓고, 그래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인정을 했네 마네, 뭐 증거인멸이 본인이 인정했는데 그걸 빼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억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리고 검찰 역시도 편집된 내용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언론과 착착 아주 박자를 맞는 거죠. 이런 검찰과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검찰에서도 이런 우려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강압적인 수사,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수사를, 그리고 또 이 김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피의사실 유포나 언론과의 유착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나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역시도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전혀 방향이 다른데요. 지금 사실 피의사실 유포가 검찰이 지금 이걸로 거의 정치 장난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못내 마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검찰로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최이배 의원 감금 사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진시로 진행됐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더라. 이것도 피의사실 유포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최이배 감금 사태 나경원 지시라는 진술 확보했다는 기사인데요. 지금 경찰로부터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건을 모두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을 통보를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 황교안 대표, 의원도 아닌 황교안 대표가 가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아예 거부하고 돌아오셨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알려진 진술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최이배 의원실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씩 의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원내 지도부와 전화 통화를 한 명씩 하고 뭔가 지시를 받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에서 의원들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런 지시를 원내 지도부로부터 받았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관계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 뻔히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면 조사부터 일단 받으셔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일단 감금 사태 당시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들은 감금하지 않았다. 감금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바 있습니다. 거기서 강제로 문을 막고 한다고 해서 설득하는 중이었다. 라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 당시에 어떻게 설득을 하시길래 문을 가로막고 설득을 하셨을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저희가 감금한 게 아니고요. 설득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좀 오버하신 것 같다. 경찰 막 부르고. 자기들은 그냥 편하게 평화롭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무슨 감금 경찰 부르고 너무 오버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못 봤으면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같은 의원끼리 감금하고 이랬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 장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장난해? 의원실 앞에 쇼파로 맞고 지금 이러고 있던 모습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니 이건 당시 상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정말 모두를 경악해 했던 의원님들하고 차분하게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그 창문 기자회견, 창문 틈으로 이렇게 최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기자들에게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 쇼파로 막아놨고 또 잠가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문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제가 지금 5시간 반 이상 감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사상 초유의 창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바 있습니다. 최이배 의원 본인도 스스로 감금당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의원실 내부에서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희 다 감옥 갈 거고요. 이미 다 우리 이러면서 감옥 갈 각오를 다 하시고 그러고 이런 짓을 벌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감옥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감옥 이제 가시면 되겠네. 뭘 또 이제 와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네 구질구질하게 그러실까. 근데 감옥 다 갈 거고요 이러면서 이미 다 우리 이러고 있다 하면서 네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다 여상규 요즘 그 막말로 논란이 됐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아예 아주 힘을 과시하며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상규 위원장이 자기 거기 앞에서 쇼파로 가로막고 힘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며 이거는 검찰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갑질을 하셨죠. 네, 아주 아무튼 지금 글쎄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뒤로 미루고 있을 예정인지 검찰에서 아니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던 그 팩이 어디 갔냐고요 대체. 텅 빈 공소장으로도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 카메라에 담겨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검찰 수사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바티칸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진짜 어제 한글날부터 갑자기 엄청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특히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고요. 저 좀 오늘
기침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오늘도 바치칸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치칸 뉴스는 저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